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수질환경 기사 우리 그 개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관련도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경여대에 쓰는 그 우리 예문사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교재가 있는데 그 문제와 우리 2018년도 3회 때 수질환경 기사 문제가 얼마 정도로 여러분들 그 같은 빈도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2018년도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필기 교재가 되는 거고요. 요 교재랑 우리 실제로 우리 그 국가검정시험인 수질환경 기사 개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유형은 2013년도 3회 A형 수질환경 기사 문제가 되는데 먼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봤더니 수산화칼슘 즉 CaOH2가 중탄산칼륨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의 침전이 형성될 때 10g의 CaOH2에 대해서 생성되는 CaCO3의 양을 g 단위로 물어봤죠. 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수산화칼슘 즉 어떻게 우리 보시면 CaCO3 OH2 그쵸? CaOH2하고 뭐하고 반응식인데요. Ca 그 다음에 HCO3 요거 반응시킨다는 얘기인데 요게 반응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두 개의 CaCO3가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두 개의 H2O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CaOH2하고 CaHCO3 중탄산 칼슘하고 비교하면 우리 1대1 반응이라는 거 아시는 거고 요 분자량과 요 분자량 계산하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분자량이 CaOH2가 분자량이 7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aOH2의 분자량을 계산하시면 113 정도 나오나요? 예, 그 정도 나오시면 그거에 우리가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10g일 때는 X다 라고 해결하시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우리 그 예문사 교재에는 어떤 내용은 아니냐면 교재 1-99페이지 보시면 65번 문제가 있어요. 똑같죠? 수산화칼슘은 중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탄산칼슘 침전을 형성한다고 할 때 똑같죠? 10g의 CaOH2에 대해서 얼마의 탄산칼슘 CaCO3가 형성되느냐라고 나왔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나왔던 내용하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4번 문제였고 우리 A형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였는데 여기 CaOH2 용액의 pH는 물어봤네요. 근데 CaOH2는 완전히 해리되고 CA 원자량은 40이다 이렇게 나왔네. 먼저 그런데 우리 pH를 물어봤으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pH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pH는 하면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이온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 pH를 구해서 어떤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H 플러스는 몰 농도는 아시면 되는 건데 지금 갖고 노는 게 뭐예요? 갖고 노는 게 CaOH2예요. 얘가 우리가 OH2가 얘가 전례가 되면 우리가 해리가 되면 완전히 녹아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Ca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1몰이 될 때 우리가 OH2 몇 몰이 나오는 거예요? 2몰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 갖고 노는 게 우리가 이 염기성이면 우리가 곧바로 pH를 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POH를 구하셔야지. POH를 구하셔서 우리가 pH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얘의 몰농도를 알 수가 있죠. 얘의 몰농도를 안다 그러면 얘 우리가 POH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p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14-POH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해서 pH를 구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하실 때는 관건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CaOH2에 대한 몰농도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먼저 우리 그 CaOH2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몰농도는 단위가 뭐라 그랬죠? 단위가 몰 퍼 리터로 여러분들이 환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면 2000mg per 리터 2000 mg per 리터가 되죠. 예. 요걸 갖다가 뭘로 바꿔요? 몰 퍼 리터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1몰은 요 분자량이
74가 되나요? 74 g이 되는 겁니다. 이 g하고 미리그램 환산하기 위해서 어때요? 1g이면 우리가 10의 3승 미리그램이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이렇게 구하면 지금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왔나요? 한번 볼까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2000에다가 나누기 74,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0.0270이 나오네요. 이게 0.02702 요 몰이 나옵니다. 요 몰이 나오면 우리가 얘가 지금 어떤 몰농도예요? 얘의 몰농도잖아요. 그렇죠? 얘의 몰농도인데 얘가 1몰일 때 얘는 2몰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POH를 구해보면 POH를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몰이었으니까 0.02702 요게 우리가 PO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고 로그를 누르고 가로 열고 2 곱하기 0.02702 가로 닫고 눌러버리면 이게 1.267이 나오네. 이게 요 값이 1.267이 나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pH는 요거 14에서 빼줘야죠. 1.267을 마이너스 14를 해버리면 12.73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답이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과정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여러분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요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요 문제가 우리 교재가 1-79페이지 11번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쵸? 1-79페이지 11번에 CaOH2 아까는 얼마였어요? 요 농도가 얼마였어요? 2000이었죠. 근데 요거를 400ml 용액의 pH를 물어봤고요. 완전히 해리되고 원자량 40이다. 요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18년도 3회 기사 문제 10번에는 여기 나왔습니다. 문제가 BOD 1kg 제거하는데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BOD 1kg을 제거하는데 1kg 산소가 필요하답니다. 1.45톤의 BOD가 유입된 하천에서 BOD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공기량을 물어봤네. 공기량. 단 물의 공기 흡수율은 7%인데 부피 기준이고요. 공기 1m3승 0.236kg의 산소 함유하고 하고 하천의 BOD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뭐 공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공기, 에어. 요걸 어떤 단위로? 메타의 3승 단위로 물어본 거죠. 근데 BOD 제거하는데 BOD 1kg 제거하는데 우리가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BOD가 얼마큼 있대요? 1.54톤의 BOD가 있대. 그러면 이게 보시면 1.54톤 맞죠? 1.45톤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데 메타의 3승 단위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45톤의 BOD가 있다 그랬으니까 1.45톤 요 톤 그냥 쓸게요. 톤 요거에 뭐가 되는 거야? 산소가 있다는 얘기죠. BOD 1kg을 제거하는데 맞죠? BOD 1kg 제거하는데 1kg만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OD가 지금 얼마큼 있대? 1.45톤 있기 때문에 1.45톤의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환산해야 된다고? 공기로 환산해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봅니다. 요게 산소인데 요걸 한번 나눠서 한번 보시면 또 우리가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어때요? 산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산소 0.236kg이 뭐와 같대요? 1m3승의 공기 같대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산소를 말하는 거고 요게 의미하는 게 공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소 지워지면 이거 지금 공기로 환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단위가 어떤 거예요? 메타의 3승 단위를 원해요. 근데 내가 지금 톤 단위죠? 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3승 킬로그램이 1톤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공기의 흡수율이 나왔어요. 몇 프로로? 7%로. 이거는 산소가 들어가는 것 중에 그중에 어떻게 물속에 녹는 공기는 어떻게 7%만 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곱하기 뭐가 돼? 0.07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뒤로 넘어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100 나누기 7이 되는 거지. 0.07 없애려면.
그쵸?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왜 100 나누기 7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100분의 7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요건데 원래는 여기다가 0.07 쓰는 게 맞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편하게 식을 보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면 이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100분의 7이 이 넘어가면은 100 나누기 7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여러분들 요걸로 생각하고 우리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00 나누기 7이 된다. 공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만 계산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2018년도 3회 우리 10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1-88페이지에 우리 35번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죠? BOD 1kg 제거하는데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1.45톤의 BOD가 유입된 하천에서 BOD를 완전히 제거하자 할 때 요구되는 공기량은 물어봤고 또 뭐 공기 흡수율 7% 똑같이 나왔죠. 공기 1m 함수는 0.236kg의 산소를 함유한다 하고 하천의 BOD는 고려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였는데 지문만 약 틀렸죠. 우리 아까 문제는 우리 보기가 정확히 이렇게 떨어졌죠. 아까 제가 계산 안 했지만 아마 답이 4번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요것도 문제 보시면 우리가 보기만 틀립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이건 약. 그쵸? 아까 우리 전 문제는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쵸? 요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도록 하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25도씨 4기압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15kg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는 그랬고요. 당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고 표준 상태에서 우리 R값은 기체상수 R값은 0.082L atm/몰K다 그랬네요. 그쵸? 요건 뭐 구하는 거예요? 요거 어쨌든 이 탱크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게 뭐였어?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라 그랬죠? 이상기체 법칙은 어떻게 나타내요? PV는 nRT 다 아시죠? 여기서 못해 들은 거예요. 여기서 부피는 놓고 정리하시라는 얘기죠. 부피는 놓고 몰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온도 나누기 우리가 압력으로 나타내라 이런 말이에요. P로.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이 기체상수 R값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온도도 25도씩 나와 있죠? 절대 온도로 들어야 되는 거고 압력도 4기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N 우리가 몰수 값만 구하면 되는 거 몰수. 이건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 되는 거죠? 질량이 얼마입니까? 15라고 나와 있고 15kg 그 다음에 분자량이 얼마예요? 지금 각각의 메탄이죠? 메탄은 CH4입니다. 이게 16kg이 되겠네요. 1몰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1몰당 16g이 되겠죠? 킬로그램이 아니고 g이라고 보세요. g이라고 어떻게 g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g이에요. 그러면 이게 g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3승 g이 1kg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몰수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몰수가 나오면 요 몰수를 대입하고 그쵸? 그 다음에 R값은 여기 나와 있죠?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가 25도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273 플러스 25로 절대 온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4기압이 들어가면 됩니다. 4기압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단위가 뭐가 나올까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단위가 우리가 ATM 지어줄 거고 몰도 지어줄 거고 K도 지어줄 거예요. 이거 K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단위가 뭐가 나와요? 요 상태로만 해줬을 때 단위는 어떤 거? 리터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메타의 삼승으로 환산해. 이건 뭐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계산해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요 문제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1-123페이지에 30번 문제가 있었네. 20도씨 아까 25도씨 우리 전 문제는 몇 기압이었어요? 4기압이었죠? 4기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인데 아까 전 문제는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보시면 15kg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교재에는 이게 100kg 나왔죠. 15kg 나왔고 아까 전 문제는 4기압이라고 나온 거고 그쵸? 다 똑같죠?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고 기체상수 R값은 0.08이다. 그래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죠. 되시겠죠? 해결하신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나와 있는데 수온의 종류 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네. 요거는 문제가 됐던 문제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문제가 아마 답이 틀린 것을 3번이 첫 번째 답으로 나왔었던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수온 변동이었죠. 우리가 종류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하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지표수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표수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지하수가 깨끗해요? 지표수가 깨끗해요? 쉽게 생각하면 지하수가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온 변동이 적죠. 맞죠? 근데 탁도가 어때요? 탁도가 높답니다. 탁도는 높은 게 좋은 물이에요? 낮은 게 좋은 물이에요? 탁도는 낮은 게 깨끗한 물이에요. 탁도가 높은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답이 1번하고 3번 동시정답 처리가 됐었죠. 그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이 적다. 이거 맞는 거죠. 유속이 빨라요? 지표수가 유속이 더 빠른 거예요. 유속이 빠르고 광역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정화되는데 오랜, 그러니까 지하수는 한 지점이 오염되면 여러분들 정화하고 우리가 복구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건 그쵸? 그러니까 오염수였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유속이 느리다 그래야죠. 유속이 느리다. 그쵸? 요게 잘못된 내용이었다. 탁도도 높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다. 이게 맞는 말이었죠.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에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 답안이 나올 때는 1번까지 복수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1-45페이지에 나와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똑같은 내용들 맞죠?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한번 오염되면 우리가 지하수 전체가 오염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주로 세균에는 유기물 분해작용이 일어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지표수보다는 수질 변동도 적고, 그쵸? 유속이 느리고, 수온 변화도 적고, 그쵸? 그 다음에 미생물도 거의 없고, 그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도 낮고, 알칼리도 또는 경도도 높다 그러죠. 높다. 얘는 높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반칙에 우리가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내죠. 지하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정작용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유량 변화도 적어요. 그 다음에 수온 변동이 거진 일정하죠. 수온 변동이 거진 일정하고 염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염분 함량이 높아진다. 염분 함량이 높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하수는 토양수 내의 유기물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의 발생과 약산성의 비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돼서 어떻게 경도가 높고 탁도는 낮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예문사 교재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들도 꽤 많이 실려져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미생물 세포의 비정식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노도식을 말합니다. 뮤는 뮤맥스 곱하기 S 나누기 S 플러스 KS 이렇게 나오는데, 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세포의 증식 곡선이죠. 증식 속도. 세포가 증식한 속도를 말하는 거고, 뮤맥스가 최대 증식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S는 기질농도, 그쵸? 기질농도. 기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적용하실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먹이라고 생각하면 BOD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쵸? 기질농도. KS는 반포화 농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뮤맥스는 최대 증식속도를 나타내는 시간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위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쓰는 게 뭐 어떤 단위야? 우리가 1 나누기 데이 뭐 이런 단위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데이에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시간이든 아우어가 됐든 뭐 초가 됐든 상관이 없고요. 쭉 맞습니다. 그 다음에 KS는 반포화성도 맞고요. 최대 성장률로 2분의 1일 때의 기질농도를 말한다. 그 다음 뮤는 뮤맥스인 경우에 반응 속도가 기질농도에 비례하는, 이건 1차 반응 아니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네. 이 뮤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뮤가 의미하는 게 세포가 생산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증식하는 속도. 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S는 기질농도라 그랬죠. 제한 기질농도이고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답을 아마 3번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뭐 비슷한 문제가 있죠. 다음은 오수미 분뇨 처리소에서 미생물의 세포 증식과 관련된 모노드 형태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잘못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1-168페이지 33번에 있는 문제였죠.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꽤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세균, 박테리아의 경험적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예, 항상 우리 여러분들 우리게 박테리아, 그러면 세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호기성 박테리아, 호기성 우리 박테리아. 그래서 우리가 호박은 어떻게 외웠죠? 572원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건데,
그쵸? 호박은 572, 572에서 572 요게 답이었던 거죠. 답이었던 거고 582는 뭐였어요? 우리가 조류가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교재도 한번 보시면 교재 1-157페이지 3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 문제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거죠. 다음 중 박테리아와 이제 조류, 박테리아와 조류의 경험적 화학 분자식으로 맞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류는 572, 박테리아, 혹성 박테리아는 572, 그다음에 조류는 5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72, 582 아마 이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2, 582.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우리 2018년도 3회 때 수질환경 기사 1번 문제 되겠네요. 알카리도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알카리도. 그래서 우리가 높은 알카리도를 갖는 물은 쓴맛을 낸다. 맞는 말입니다. 알카리도 높을수록 맛은 써지죠. 쓴맛을 낸다. 그 다음에 알카리가 높은 물은 다른 이온과 반응성이 좋아서 관내 스케일 형성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알카리도는 물속에서 수중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물의 생산량을 추정하는 변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도를 조사하는 거고요. 4번 낸 무심을 보면 자연수 중 알카리도 형태는 대부분 수산화물 형태이다 그랬는데 자연수는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로 pH를 갖다가 7에서 우리가 보통 7이 정도니까 한 6에서 8 정도 사이를 보는 겁니다. 요때 우리가 알카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뭐였어요? 우리가 중탄산이온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교재 어디냐면 우리가 교재 4-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수의 pH 그래갖고 거기 pH가 5 이하였을 때는 자연수 중에 대부분 뭐가 존재한대요? 탄산가스 CO2 형태가 주로 존재하고요. 요게 자연수가 되겠네. 그쵸? 이게 자연수의 pH 정도겠네요. 5에서 9 사이였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중탄산 이온이 주로 존재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9 이상에서는 탄산이온 형태로 번이 존재하고요. 11 이상이 요게 수산화 이온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11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봤던 거 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x축을 우리가 pH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 함량 온도라고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pH 7 정도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정도 나타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되는 거죠. HCO3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그랬고 pH 한 11 정도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는 게 우리 탄산이온 CO3 2 마이너스 이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수산화 이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그래프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다음 문제도 볼까요? 부영양호의 수질 관리 대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 부영양호 수질 관리 대책인데 틀린 거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부영양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맞는 거고 준설은 뭐예요? 준설은 우리 하부 쉽게 말하면 찌꺼기들 쌓인 걸 왜 청소해 주는 걸 준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품에 의한 영양염료의 침전 및 황산동 살포 이 대표적인 우리가 우리 조류 제거 억제 제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NP 유입량이 증대인데 이거 뭐 쉬운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부영양의 유발 물질인 조류가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수중에 많이 유입돼 버리면 부영양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마찬가지 있겠죠. 우리가 교재 217페이지 19번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NP 유입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나머지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카드뮴이 인체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카드뮴 거기서 보면 칼슘 대사기능 장애, 헌터루셀 장애, 고혈연화증, 그다음에 파스킨스 증후군 그랬는데 대부분 답은 뭐예요? 헌터루셀 증후군이죠. 이거는 수은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수은에 대한 영향.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카드뮴에 대한 내용인데 교재 1-30에서 31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드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아연 정령 공업에서 대표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카드뮴 그러면 이따의 병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죠. 칼슘 대사 기능의 장애, 그 다음에 고혈연화증, 그 다음에 파스킨스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
그쵸? 파스키드 증후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보시면 헌터러셀 증후군은 수은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셔갖고 2번을 체크하시는 거였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되고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콜로이드 그러면 친수성이 있고 소수성이 있잖아요. 친수성은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고 소수성은 물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 중에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 부유해 있는 형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에멀전은 존재한다 그랬죠. 틀렸죠. 서스펜디드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염에 아주 민감하다 그랬어요. 소수성이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제가 들어가면 곧바로 응집이 일어나는 거죠. 물하고 친한 물질은 응집대를 다량 주입해야지 응집이 될까 말까 하는 거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물질은 응집제를 조금만 주입해도 확 응집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에 반발하는 성질이 있다. 맞죠? 우리 소수성이니까 소량의 염을 첨가해도 응집 침전된다 이런 말이죠. 응결 침전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1-97페이지 59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수성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 2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경이 5mm인 유리관을 정수중에 연죽으로 세울 때 유리관 내 모세관의 높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2018년에만 두 번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리려고 실었던 문제인데요. 물의 수온은 15도씨고요. 이때 표면 양력은 이렇게 나왔고요. 물과 유리의 접촉각은 8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거는 공식만, 모세관 현상에 대한 공식만 하나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우리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인데 교재 1-19페이지에 아마 처음으로 나온 공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모세관 현상에서 요 공식, 그렇죠?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요 수온하고 관계죠. 표면 장력은 수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죠. 감소한다. 표면 장력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서로 땡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죠. 그렇죠?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뭐냐면 표면 장력이 강하다는 얘기야. 즉 땡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땡글땡글해진다는 얘기라고요. 표면 장력이 크면, 그다음에 온도가 증가되면, 낮에서 우리가 햇빛이 낮춰버리면 표면 장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흐트러져 갖고 우리가 이슬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표면 장력은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 요 식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하고 맞느네요. 아까 수온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생원이 어디냐면 계측기죠. 우리가 온도계나 그 다음에 우리 체중 다는 계측기. 그러니까 수온은 특히 우리가 온도계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부피 팽창률,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온도계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수온 그럼 계측기인데, 아연 정령 공업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카드뮴이죠. 이게 먼저 틀린 내용입니다. 도금 다 도자기 카드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미나마타병, 그렇죠? 미나마타병, 헌터러셀 증후군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기수는 금속 상태의 수은보다 생물체 내 흡수력이 강하다. 그렇죠? 유기수은하고 무기수은하고 독성이 더 강한 거는 유기수은입니다. 그다음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인체에 노출됐을 때 중추신경계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 아까 카드뮴에 대한 문제, 그 문제랑 비교하면 수은하고 다 연관시키는 문제가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죠. 배출원은 수은 온도계, 그쵸? 전구제조업, 재룡공업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도 상온 상태에서 액체를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수는 금속 상태의 수은보다 생물체 내 흡수가 강하다. 똑같은 지문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알킬수은 화합물의 독성은 무기수은 화합물의 독성보다 매우 강하다. 그 다음에 팽창률도 크고, 여기 또 나왔죠. 온도가 변해도 팽창률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로 많이 이용된다 그랬고요. 그거에 따른 영향은 미나마타병, 그쵸? 미나마타병, 헌터러셀 증후군, 그 다음에 신경장애, 지각장애,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2013년도 올해 3회 수질환경 기사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많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요 교재만 믿고 따라서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로 봅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